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성렬석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 수술 중에 라섹 수술에 대해서 수술 영상을 보면서 Q&A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을 PD가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 아이로그 편집하고 있는 한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라섹 수술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수술 영상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진짜 오래되셨잖아요,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라섹 수술은 2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20년 하시면서 기계도 엄청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 면을 한 번에 치는 레이저를 가지고 쓸 때가 있었고 슬릿 스캐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치는 레이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도 쓰고 있는 플라잉 스파이스로 이제 점점 막 치는 레이저죠. 이제 이런 레이저로 지금 바뀌어서 점점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난시 교정도 예전 레이저는 잘 안 됐었는데 요즘 레이저는 난시 교정도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래 해서 레이저별로 경험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라섹 수술 하기 전에 검사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검사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시력 검사, 기계로 찍어서 보는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검사를 하지만 객관적 검사라고 볼 수가 없고 주관적인 그 환자의 조절이 들어가는 그런 검사라서 수치가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레티노스코프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환자 눈의 객관적인 도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조절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서 조절이라는 건 이제 과교정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그걸 빼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가 조절 마비 검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검사 시간이 조금 긴 거에 비해서 환자분들의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조절마비 검사를 빼고 네. 그냥 시력 검사 그리고 우리 위험하지 않게 하는 각막 두께 검사, 뭐 각막 지형도 검사 이 정도 검사만 해도 우리 수술하는 거는 충분합니다. 수술의 안전성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신경이나 또는 황반부, 이 주변부 망막 변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전에 처치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는 뭐 우연히 열공이 발견되는 분이나 망막 박리가 동반되어 있는데 증상 없이 지내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검사를 좀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망막 검사를 기본적으로 좀 하잖아요. 그 옵터스로. 네. 젊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추가 시술이. 그 옵터스 검사가 한 90% 전후까지 신경 주변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그 정도 확인하고 수술하면 대부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를 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수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조금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구를 씻어냅니다. 특히 수술에 좀 방해가 되는 게 눈꺼풀에서 나오는 이 기름샘입니다. 계란기를 벌리게 되면 네. 당겨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짜듯이 해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염증성 분비물도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잘 씻어내고 수술을 해야 돼서 여러 번 세척을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각막 표면을 한번 닦아주고 레이저 할 준비를 합니다. 이거 레이저 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레이저 놓치면 어떡하지? 점점 이제 장비들이 우수해지면서 네. 안구를 추적하는, 따라가서 레이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발달을 했습니다. 움직여도 사실 레이저가 다 따라갑니다. 심지어 정말 불안정하게 수술하셨던 분들도 수술 결과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레이저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레이저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안구가 다시 레이저를 할 만한 위치로 다시 돌아오면 레이저를 다시 시작합니다. 가급적 환자분들이 앞에 있는 불을 네. 특히 저희 레이저는 이제 초록불인데 네. 주시점이 처음에는 좀 보이시다가 점점 더 퍼지듯이 보입니다. 가운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히 수술이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작하고 끝날 때 말씀해 주시죠? 레이저 네.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네, 레이저 시작합니다. 말씀드리고 몇 초 남았습니다. 아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저를 하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라섹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각막의 흉탁입니다. 각막 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조사한 면에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약물을 좀 도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폰지에 적셔서 각막을 절삭한 면에 올려놓고 일정 시간 약물을 도포하게 됩니다.
특히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흉터가 좀 지면 이 난시가 다시 또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이토마이신을 사용하는 과정이 레이저 후에 있습니다. 그 상처를 크게 낸 수술이기 때문에 네. 또 통증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용 렌즈를 씌워놓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분들은 또 동공이 크셔서 이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안구가 커 보이죠. 눈꺼풀에 벌어지는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죠. 안전하게 본다면 이틀 이내에 빠졌다. 그러니까 오늘 수술했는데 내일까지 빠졌다. 네. 렌즈를 다시 씌우는 게 그래도 안전합니다. 근데 3초 만약에- 매직처럼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좀 안 좋습니다. 이게 혹시 몰라서 균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 오셔서 치료용 렌즈를 다시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일 이후 빠지셨다 그러면 보통은 상피가 다 자란 상태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인공눈물 잘 넣으시고 안약 네. 충실히 넣으시다가 네. 병원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라섹하신 분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막 알아눕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못 보고. 그 수술 방법의 차이인데 네. 변천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알코올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피층만 벗겨냅니다. 그 알코올로 상피층 벗겨내면 그 안에 실질층이 나오는데 수술 과정에 알코올을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네. 불편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딱 우리 레이저할 자리만 네. 알코올로 각막 상피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을 담는 그 웰이 있는데 아무래도 각막에 딱 부착이 안 되니까 셉니다. 그러니까 각막 옆에 있는 상피들도 다 우리 각막 상피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건조증도 많아지고 다양한 문제를 좀 유발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0년 훨씬 더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저 라섹이 나왔습니다. 각막 상피부터 레이저로 깎아내립니다. 그때는 이제 올 레이저 라섹이라고 했었는데 그 레이저를 가진 병원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레이저를 상피 벗기고 실질 조직을 레이저에서 도수 교정하고 치료용 렌즈를 씌워놓는 거죠. 초기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36시간 이내로 거의 상피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라섹을 할 수 없는 장비를 가진 병원에서도 네. 알코올을 쓰지 않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중간에 나오는 게 아모이 브러쉬라는 걸 사용합니다. 봤어요. 브러쉬로. 네, 그게 꼭 우리 오랄비 전동 칫솔처럼 생겼습니다. 각막의 상피만 따로 벗겨냅니다. 그것도 근데 균일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냥 알코올로 벗기고 실질이 드러난 것보다는 조금 면이 거칠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도 조직인데 이 상피를 벗긴 브러쉬로 계속 이렇게 문질러대야 돼요. 그래서 상피를 깨끗하게 벗겨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울두두들하죠. 미세하게 보면 알코올을 우리 쓰지 않는다라는 네. 걸 강조해서 미래를 썼었습니다. 상당 기간 썼습니다. 이것도 상피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벗겨지면 무조건 이제 자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병원에서 라식보다 라섹을 좀 더 많이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에요? 라섹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라식을 하려면 예전에는 칼날로 주로 했었죠. 칼날. 그때 쇠칼날로 했었습니다. 재사용 칼날. 그때 사고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회용 칼날이 나왔습니다. 일회용을 한 번만 쓰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안전성이 확보된 수술입니다, 사실. 네. 근데 각막의 절편 두께를 조절하기 어렵고 그리고 환자들의 좀 협조도가 라식 수술은 좀 필요한데 좀 많이 필요한 수술이고 중단했을 때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femto 초 레이저로 각막의 일정 층을 칼날처럼 절삭해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온 거죠. 칼날의 역할을 레이저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저 라식을 요즘엔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술이 편리해지고 좀 더 정교해진 거예요. 칼날을 사용하던 기계적 후유증을 레이저 라식을 하면서 줄여준 겁니다. 라식의 최대 단점은 그래도 각막이 얇아지는 정도가 같은 도수일 때 더 남는 각막이 적다는 겁니다. 그 남는 각막이 적으면 불안정해지죠. 수술 후에 안전성을 위해서 많은 각막을 남겨놓으려고들 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근데 라섹이 제일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절편에 포함된 실질층이 라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섹을 주로 선호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좀 외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뭐 경찰, 군인 옛날에 그런 분들이 이거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라섹 수술이 상당히 좋은 수술입니다. 그럼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15년 했습니다. 뜬 소문으로 의사들은 절대 라식 안 한다. 그게 저겁니다. 건조증 유발이 좀 적고 라섹이
그 수술 시에 생긴 합병증은 정말 많이 줄었기 때문에 라식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라섹하면 눈이 좀 첫날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약을 엄청 넣으시더라고요. 이게 한 방울만 넣어도 왜 안전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안약은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 틈방울이 충분히 안구 안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으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 씻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두 방울 넣으시는 거, 두세 방울 넣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소염제라든지 또는 항생제, 이렇게 효과를 목표로 하는 약들은 한 방울 정도 넣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소염제 계열, 스테로이드 소염제는 많이 쓰시면 안압이 올라가거나 또 회복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울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인공 눈물은 여러 번 넣어도 괜찮아요? 수술 후에 초기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해봤자 5일, 일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은 뭐 1시간마다 드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 간격, 10분 간격 이렇게 막 드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렇게 자주 하시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라섹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한 번 더 모셔서 아는 지식이 정말 많으세요.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또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